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용산팀 대폭 물갈이, 윤 인적 쇄신의 속도. 어제 이 전체 수석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 5명 전원을 교체했다. 신설정책실장이 이관섭 실장을 올리고 윤 대외 일정 이틀째 지금 취소하고 전국반전 대책 부상에 몰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부산 엑스포 유치 지금 실패한 뒤에 이후 전국반전 대책에 몰두를 하고 있다. 이틀째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계속 이 안에서 이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여기 좀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 2기 인선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이르면 3, 4일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일부 장관급을 대상으로 개각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음 주 초에는 개각도 연이어서 인적 쇄신이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이동관 탄핵 대충돌 거야 오늘 단독 처리. 네, 여기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그리고 오늘 오전 7시까지 계속해서 국회에선 시끌시끌 이 팻말 이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중립 의무를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라는 팻말을 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즉각 가동하라라는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걸 단독 처리하려는 거냐? 김진표 의장 이거 중립 의무 망각한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얘기인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법사위를 빨리 열어야 되는데 법사위 열지 않는 거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탄핵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면서 여야 극한 대치 상황입니다. 이 대치 상황에서 열린 오늘 본회의 추이가 좀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인유한 폭탄 선언, 총선 공천권 4개 달라 파장. 네, 인유한 혁신위원장 어제 여기 폭탄 선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공천권 4개 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딱 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여기 쌍따옴표로 있긴 합니다만 정확히는 뭐라고 했느냐? 여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김 대표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나 혁신위원장 말고 그럼 이 안 내가 공관위로 가서 내가 직접 좀 마무리 짓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폭탄 선언, 공천권 4개 달라. 공관위원장이 욕심이 있었나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한국일보 제목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인유한 최후 통첩에 김기현 사실상 거부. 네, 김기현 대표 사실상 거부를 했다라는 거 이거 좀 보겠습니다. 중진 희생 4일까지 답변 달라. 인적 쇄신한 의결에 최고위에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 사실상 거부라고 얘기가 나왔죠. 김기현 대표 뭐라고 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이 시점에 공관위원장을 누가 할지 그런 말을 하는 게 되겠느냐. 이 시점에 그런 말을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사실상 거부를 했다라는 거죠. 조선일보는 김기현 대표가 이 안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오히려 방점을 찍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뉘앙스가 다른 2개의 제목을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유죄. 네, 경향신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어제 유죄를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요 사안 사실 요 관련해서 결국은 여기 앞에 제목이 나와 있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안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3연속 하향 2.2에서 2.1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향은 하향인데 3연속 하향인 거죠. 계속해서 전망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가 상승률은 어떠냐? 중요하죠. 내년 물가 상승률은 2.6%로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성장률은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내년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진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귀여운 애들 셋이 같이 있습니다. 네, 예, 먼저 여기는 지금 뭐 딱 보면 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쌍둥이 이 판다 루이바오 후이바오입니다.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아유 요렇게 작았었나 싶은데 요때는 이제 140g, 네, 180g 요때 모습이죠. 태어난 직후의 모습입니다. 이제 엄마 아이바오가 태어난 직후에 이제 핥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 요 사진이 타임지가 선정한 2023년 올해 100대 사진 중에 한 장으로 꼽혔습니다. 국내 사진 중에서는 유일한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 아이들이 귀여운 게 저희 눈에만 귀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타임지 100대 사진에 뽑힌 이 한 장의 사진이 오늘의 아침엔 사진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침의 매일 경제 언제나처럼 네, 뉴스 종합 비타민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TV로 복용하시다가요, 유튜브로 같이 복용하시면 시너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2시간 만에 뭐가 2시간 만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인요한 공관위원장직 달라. 김기현 이러려고 활동했나 일축. 네, 제목에 여실하게 나와 있죠. 어제의 상황입니다. 이 모습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혁신의 활동이 이뇨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됐나요? 월요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혁신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사실상 거절이라고 봐도 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이뇨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도 혹시 같이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부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희생한 의결 자리에서 돌발 요구 비대위도 거론. 네, 김 제안 2시간 만에 부적절 거절. 혁신안 받으면 요청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네, 일단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우리가 혁신안 올렸는데 공천 관련이라 공관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 그럼 내가 공관위로 가서 내 손으로 좀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얘기를 보면 이거는 사욕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일단 지도부와 혁신위의 팽팽한 긴장감을 말씀하셨는데 네. 혁신은 원래 고통이 필수적입니다. 혁신의 네. 과정은 그만큼 어렵죠. 혁신이 쉬웠다면 그동안 그 많은 혁신위가 왜 명멸했겠습니까? 일단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것, 이번에 얘기한 요지는 네. 중진위원들 또 지도부, 이른바 친윤그룹이라는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에 대한 답변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자신에게 공관위원장을 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긴 했습니다만 곧이어 김기현 대표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니까 여기에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단서를 네. 달았죠. 만약에 저희가 요구한 혁신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그렇다면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으니까요. 네. 이후 또 3일이라는 숙고의 시간을 줬습니다. 4일 그러니까 금, 토, 일 3일이라는 답변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당 지도부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4일까지는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 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갖고 저희 당 지도부가 내놓을 답변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언론에서는 해석하기를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건 사실상 거절의 뜻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절이 아니라 추가 논의에서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 혁신안을 받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관위원장을 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한 거절이었지 네. 이 혁신안 자체에 대한 거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는 숙고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공관위원장을
시켜달라는 것 자체가 혁신위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발표한 건 아니고 네. 이것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추후에 네. 개인적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요구에 대해서는 네.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에서 4일까지 일종의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줄 것 같다. 근데 김미수 대변인님.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처음에 이게 안건으로 땅땅땅 의결하기 전에도 사실 먼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발표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이건 공천관리 사안이라서 공관위가 가는 건지 지도부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까? 일단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까지 혁신위가 약 네. 우리 당이 13번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프로세스와 좀 다른 프로세스다, 현재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혁신위들이 다 운영되고 나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혁신 안건들이 다 정리가 돼서 네. 최고위에 올라가는 형태였다면 지금 현재 인요한 혁신위는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 번 회의를 하고 나올 하나하나. 때마다 이슈가 계속 되어서 네. 이거 받냐 안 받냐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로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게 외부 시각에선 그럴 것 같고 제가 네. 보는 시각에선 이게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니다. 갈등으로 볼 부분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지금 혁신위가 운영되면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이제 건전한 뭐 잡음 정도일 것 같고요. 네. 더 중요한 부분은 정권이라는 용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MBN 사장님께서 우리 앵커님한테 정권을 줄게라고 했다고 해서 앵커님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앵커님께서 정권을 받았다라고 해서 여기 임직원들을 마음대로 자른다거나 네. 이런 권한들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이제 생각했던 정권과 인요한 위원장께서 생각했던 정권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정권을 위임받은 자는 정권을 위임한 자 이상의 정권을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권한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다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언론 외부에서 좀 이렇게 표현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먼저 대화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네. 더 부드럽게 이런 혁신안들이 통과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또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또 이제 최고위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될 거고 네. 지금 이제 혁신위의 안건들을 안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면 혁신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의지들을 계속해서 비춰왔다라는 것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김미수 대변인께서는 이게 갈등으로 외부에선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상 갈등으로 볼 여지는 아니고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이게 오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현정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갈등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입은 결국 누군가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관위원장을 달라고 한 것은 네. 결국에 그것이 성사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그 공천권을 윤심이 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윤심이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관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게 결국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관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예정이 됐었던 거고 여기에는 윤심도 실려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광재 대변인님. 당연히 윤심이 실렸다고 보는 것은 네.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봐야겠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뭐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인연이 두터운 분이라거나 네. 아주 뭐 개인적인 신뢰 관계가 두터운 분이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물론 다음 선거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네. 아주 중요한 선거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선거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네. 이 선거는 당이 치르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외부에서 특히 민주당적인 시각에서 봤다면 그렇게 해석하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실려 있다. 뭐 공관위원장을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줘야겠다라고 했다면 네. 훨씬 더 물밑 작업을 잘해서 이렇게 잡음 없이 스무스하게 했겠지.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뭐 굉장히 그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아가면서 네. 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윤심이 담긴 뭐 발언이었다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뭐 윤심이 실린 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갈등으로 비춰질 만큼 이런 사안이 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는데 여기 좀 부제를 보겠습니다. 당내 김퇴진 노린 논개 작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저 공관위원장직 주십시오. 그럼 그 말이 전권 준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면 공관위원장 주십시오라고 한 얘기 이거 논개 작전 아니야? 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 논개 작전이라는 얘기 여기 좀 기사 속에 지금 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기사 속에 좀 보다 보면 여기를 좀 가볼까요? 네. 여기에서는 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고 전권을 준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퇴진하는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인 위원장이 물러나면 김 대표도 거취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가면서 결국은 김기현 대표도 같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논개 작전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논개 얘기 얼마 전에 저희가 들었죠. 그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뭐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희생과 좀 헌신의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사님 같은 분이 많이 계시면 제 일이 좀 쉬울 텐데. 추진력이 있으니까 그냥 확 밀고 나가세요 그냥. 네. 제대로 혁신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 끌다면은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 버리세요 그냥. 다 네. 끌어안고 그냥 내버리세요. 그래야 뭔가 변하지 뭐. 거기에 당대표가 네. 김태흠 지사,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 지도부가 혁신이 제안 거절하면 인 위원장이 논개처럼 끌어안아 버려라. 혁신의 속도 조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조상호 변호사님. 네. 네. 지금 이게 결국 논개 작전 아니냐라는 건데 이 작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냥 이제 혁신이 끝났으니까 가시죠 이렇게 하면서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 왜냐면 지금 그 인유한 위원장께서 혁신위원장하고 공관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역할에 대해서 혼동해 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 혁신위는 제도를 바꾸는 곳이지 네. 사람을 찍어가지고 누구는 공천을 주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이번에 혁신위에서 예를 들면 뭐 삼선중진 물러나라 이렇게 물러나라 할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삼선에는 이 정도의 제한과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는 거를 제안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논평하는 건 별개로 하고 이제 본인이 뭐 공관위원장까지 하겠다 이거는 직접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지 딱 집어가지고 공천을 하겠다는 건데 네. 글쎄요 인유한 위원장께서 그 정도로 이 한국 정치 특히 국민의힘 내부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적절한 공천을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관점에서 보면 인유한 혁신위원장께서 공관위원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 공관위원장 혁신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도 지금 같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유한 네. 혁신위원장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네. 나라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나라님 말씀대로 하시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죠. 그 얘기는 이제 아까 오현정 의원님 얘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결국은 윤심 아니겠느냐라는 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나라님의 생각을 어떻게 꺾습니까? 네. 결국은 인유한 위원장의 뒤에는 윤심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윤심이 있으면 김미수 대변인님 그러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윤심이면 김기현 대표는 지금 윤심에 약간 이 대응하는 구도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유한 위원장 뒤에 윤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대답하기가 제가 한결 편해지겠네요. 네. 일단은 그 윤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가 네. 이게 계속해서 저도 강조하고 있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를 이렇게 앞두고 여나 혁신위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혁신을 이루는 것에 무리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나 시스템의 변경이 아닌 계속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물이 다 썩었는데요. 물을 교체해야 되는데 계속 물고기를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들어오든 좋지 못한 시스템에 들어오면 이건 썩습니다. 같이 죽는데. 근데 이뉴한 위원장 제가 여러 번 굉장히 존경하는 가문이고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네.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이뉴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정말로 파격적이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호감을 갖는 많은 혁신안들을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조율 과정이 이제 정치적으로 필요할 것인데 이것을 좀 기다려 주시는 건 어떤가? 그게 정치적 용어로 언제까지 답 주세요 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논의 과정을 그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누구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에 뭐 최고위원들만 해도 7, 8명이 되는데요. 당대표까지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더 매끄럽게 서로 논의된다라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정말로 정치 인생을 12년, 뭐 20년 이렇게 많이 보내오신 중진들이 네.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 생각에는 명예롭게 좀 퇴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야지 이게 어떻게 강제적으로 내쫓는 형태의 문화가 형성돼선 좋을 것이 없다. 네. 이 말씀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희생을 권유를 할 때는 그 희생이 빛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퇴진하는 뭐 퇴진 혹은 험지로 가는 중진들도 또 당당히 갈 텐데 그게 아니라 마치 뭔가 잘못해서 쫓겨나는 형식이면 갈 수 있겠느냐. 정치 12년, 20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갈 수 있겠냐. 뭐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뉴한 혁신위원장 일단 계속 부릉부릉 정말 아까 최후 통첩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폭탄 선언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만큼 거의 이게 뭐 마지막에 이 하나 같다라는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지금 세게 걸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비대위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인요한, 원희룡, 한동훈 거론하며 비대위 전환 언급.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비대위 언급을 뭐라고 하면서 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죠. 이 혁신안들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부로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거나 본인들도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보충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원희룡 장관님 또 말씀드려서 좀 안 됐지만 그런 아주 신선한 바람 불고 좀 이르지만 한 장관도 거기에 몫을 좀 해주십사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그건 문자 보냈습니다. 네, 이뉴한 혁신위원장.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선대위 같은 걸로 보충을 하거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정광재 대변인님. 예. 지금 이 말인즉슨 지금 지도부로는 어쨌거나 총선이 안 된다라고 인 위원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런 가정을 붙였잖아요. 네.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근데 지금 당내 주류 의견은 지금 과연 그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네. 논의는 아직 있지도 않았고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용 의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도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용 의원의 발언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김기현 한 것으로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용 의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비대위로 가겠지만 지금은 비대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네. 지도부와 혁신위가 아까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양상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한 잡음들을 원활하게 잘 조율해서 우리의 대안을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비대위 전환은 전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총선이 한 130일 정도 남았는데 네.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생기고요. 선대위 생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비대위가 개입할 개재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30일 남았는데 여기에 지금 지도부가 아니라 비대위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런 논의나 어떤 공감대 자체가 전혀 존재조차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자꾸 비대위 얘기가 나오다 사실 수그러드나 그랬는데 이뉴한 위원장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얘기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 뒤에 나온 게 필요하면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지도부로는 어렵냐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얘기를 같이 붙였습니다. 이 질문에 본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좀 같이 붙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상호 변호사님. 그러면 김기현의 대체제로 원희룡, 한동훈을 얘기를 한 건데 대체제 김기현 대표와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이게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필요하면 한다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해석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의 말의 의미는 네. 왜 필요한데 안 하냐는 의미지.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필요한데 안 하냐는 의미지. 아직 필요한 데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다. 네. 그 필요한 데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인유한 위원장은 지금 두 사람까지 심지어 비대위에서 구성돼야 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비대위의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언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나온 분들이 지금 뭐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인데 이분들이 누굽니까?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용산 뜻대로 공천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용산과 지금 김기현 대표 사이에 차이는 크지 않아요. 뭐냐면 간판까지 바꿀 것이냐 아니면 간판만 지켜줄 것이냐. 어차피 90% 이상은 용산의 뜻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기현 대표께서도 수긍하시는 것 같아요. 단지 저까지 나가야 되나요? 부분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그 힘의 우열이, 그러니까 힘의 우열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께 보여질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일관되게 아까와 이어서 이것도 역시 윤심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윤심이다. 지금 한동훈, 원희룡 이게 윤심 아니냐. 다만 김기현 대표는 그런데 저도 나가야 되는 겁니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라고 이제 조상호 변호사님이 어떤 그 해석을 그렇게 붙여주셨는데 근데 그 용산의 뜻이라고 하면 그럼 당사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비대위원장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사실 중요하겠죠. 한동훈 장관 어제 국회 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의견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그런 의견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냥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별 비대위원장 자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은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약간 이런 모습인 건데 그럼 김기현 대표 쪽에서는 이 비대위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얘기도 유상범 의원 얘기를 또 빌어서 또 들어보고 올까요? 혁신위의 의제를 정하고 혁신위에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정권을 준다고 했지 그것이 혁신위의 의결이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강요하는 건 아니죠. 그걸 최고위에다가 지도부에다 강요하는 것이 월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 의원님의 그럼 생각대로라면은 뭐 비대위로 간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로입니까? 네, 전 제로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비대위로 갈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상범 의원. 김민수 대변인님, 제로입니까? 저는 지금 이 방송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면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현재 김기현 체제가 없어지고 비대위가 나오는 것이고요. 공관위 같은 경우는 김기현 체제 안에서 공관위가 이제 출범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성공을 장담할 수 있고 보장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근데 이 결과는 결과론적으로 논평될 것이지 어떤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연하야나 숱한 비대위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성공적이었느냐라고 보면 결코 성공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우리가 당시에 미래통합당일 때도 비대위원회가 꾸려졌고 그럼 그 좋은 결과가 만들어냈느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기현 그 지도부 체제에서 무리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체제 안에서 공간이라든지 선대위가 꾸려지면 결국에는 또 선대위나 공간이 중심으로 또 운영되게 됩니다. 지금 시기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무리를 둬서 비대위 체제로 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순간 또 거기에 따르는 잡음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가능성은 0%에 가깝다라고 본다. 그리고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그 비대위원장으로 누구가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 대화도 자세히 들어보면요.
공관이든 비대위든. 근데 이제 또 대화하시는 분들이 비대위 체제가 좀 더 재밌으니 비대위요 계속 묻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유한 위원장의 진짜 본심은 저런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 같은 분들께서 네.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주요한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처럼 인유한 위원장이 사실 그 대화 과정에서 공관이든 비대위든이라고 물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답을 하는 과정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은 공관이 안 되면 공관위에서 이거 우리의 혁신을 받지 않으면 이건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전제로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인유한 위원장의 뭐 생각을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의 강조보다는 이렇게 본인도 혁신안들을 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이 좀 더 빨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좀 빨리빨리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빨리 응답을 하고 뭐 빨리 진척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다라는 건데 관련 만평이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전권 혁신입니다. 근데 정권 옆에 물음표가 좀 붙었죠? 정권 혁신위가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네, vs 지금 뭐냐 중진 윤핵관. 네, 근데 눈 가리고 귀 닫고 입 닫고 있는 중진 윤핵관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 근데 싸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이 완평을 보면 그냥 인유한 혁신이 이렇게 뒤안길로 가는 것이냐, 싸움이 안 된다라는 약간 요런 느낌이 있어요. 완평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용산이 김기현 체제를 좀 와해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까 생각이 조성호 위원님이랑 좀 맥이 같이. 네. 그리고 언론에서 우리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뭐 비대위 체제를 언급하면서 실제로 그 한동훈과 원희룡 장관을 언급하는 것은 윤심이 결국은 한동훈과 원희룡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인유한 위원장은 윤심에 충실하면서 언론에서 한동훈과 원희룡까지 띄워주고 있는 그런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윤심이 실려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윤심이 실려 있는데 중진 윤핵관들이 안 보고 안 듣고 대답도 안 하고 있는 중진 윤핵관들 그러면 윤심을 당해서 또 어기는 겁니까? 결국 그 공천권이라는 게 굉장한 주도권 싸움인데 그 윤심의 정말 일관적인 그리고 일관되는 그 마음은 꼭 검사 출신에 있다. 그러니까 원희룡, 한동훈 모두 다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비대위원장은 윤심의 마음은 한동훈과 원희룡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윤심을 실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있는데 이제 오현정 위원님 말씀은 윤심은 인유한 위원장한테 있는데 윤핵관이지만 여긴 여의도 윤핵관이기 때문에 검핵관을 이길 수는 없다. 검핵관이 우선순위다. 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정광재 대변인 짧게. 근데 말씀을 종합해보면 민주당을 대변한 두 분께서는 자꾸 이 윤심이 혁신위원장에 있어서 윤심을 통해서 공천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당 뭐 김명수 대변인과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공천 과정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음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도 다 자신의 브랜드로 손걸 치르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찍어 누르기식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을 반드시 공천을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공관위가 구성된다거나 혁신위원회가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조상호 변호사님 짧게. 예. 아니 뭐 저는 이게 뭐 윤심이 어느 특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윤 대통령의 의지가 대부분 반영된 공천이 이뤄질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폭탄을 나만 피하고 싶은 거죠. 그 폭탄을 피하고 싶은 주체 중에는 그래도 당대표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나 윤핵관인데 나는 좀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주장하는 약간 그런 부분인 것이지 이게 뭐 김기현 대표가 알아서 공천을 한다. 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서구청장 그 선거를 보세요. 김기현 대표가 원래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공천이 되잖아요. 결국 윤심대로 갈 건데 간판을 갈아치울 것이냐 아니면 그러지 않고 무난하게 현 체제로 가면서 몇 명의 자리는 지켜줄 것이냐 그 정도로 봅니다 저희는. 네.
제가 아까 일면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가 있고 국회에서 여야가 지금 팽팽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충무로 스튜디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팽팽하게 지금 퐁당퐁당 앉으셨지만 의견은 확연히 갈리는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인요한 욕심, 진의 읽어야 파열음, 갈 길 잃은 국민의힘 혁신. 네.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최후 통첩, 폭탄 선언 여러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안 받아주십시오. 안 받아주실 거면 저 공관위원장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뭔가 갈등이 뭔가 표면화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파열음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건 인요한 위원장의 욕심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쪽에선 그 진위를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의 혁신이 갈 길을 잃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혁신이란 이런 겁니다라고 또 나름의 정의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뭔지 들어보시죠. 확실한 것은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더 크게 얘기해서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당에 책임 있는 분들에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입니다.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70점, 80점짜리 이런 혁신은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러므로 저희 의원들도 같은 마음이고 저도 그렇고 아주 참담한 마음입니다. 네, 인요한혁신위원장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이다.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먼저 혁신하는 쪽은 이기는 거고 아니면 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 혁신에 대한 특징은 인요한 위원장의 또 생각인 거죠. 김기현 대표 이건 욕심이다라고 얘기한 쪽에선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하루 동안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